패러다임 안에 굉장히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막스주의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건 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이론적 패러다임도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제를 느끼는 건 그것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소위 뭐 포스트 마르크시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는 논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과학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소통을 얘기하고 또 연대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요즘 협동조합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스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회주의, 막스주의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협동조합이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대양 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서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면 성공한 케이스도 많겠죠. 근데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역사만큼이나 협동조합도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시했던 거창한 대한경제 시스템으로서 협동조합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실패하죠. 근데 협동조합 주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스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다른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적 설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학이 좀 현실에 민감한 어떤 과학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해서 자기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현실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과 이론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양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소통과 연대가 가능하게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들을 제가 한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것을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관점에서 보면 막스가 이미 이 생태, 녹색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다. 문헌학적으로. 막스의 어떤 이론 안에 또 여성에 대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한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상대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통의 현실이죠. 현실을 근거로 해서 서로 간의 분석과 이런 것들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담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 담론과 논리적 분석이 필요한데 그 과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게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과학적 담론에 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편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큰 거대 담론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거대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없이 또는 보편적 담론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작업이 없이 소통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거대 담론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완결된 것이 아니라 뭔가 현실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또는 호소하려고 하는 실천으로서의 거대 담론 내지는 보편성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사회주의자들 또는 페미니스트들 또 그 다음에 녹색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 선지자 내지는 그 선구자 내지는 뭔가 이 지사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커다란 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삶으로부터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담론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현실이 자기 담론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계몽적으로 가거나 이게 이론이 이런데 사람들은 이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거나 특히 녹색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녹색운동 내지는 협동조합을
통한 어떤 그 결사체를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싸움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녹색이론가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뭐랄까요, 낭비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런데 당신들은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페미니스트도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적인 차이나 이걸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아주 가부장적이고요. 남성 중심적이고요. 이게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와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존의 시스템에 강하게 묶여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해방의 역설이라고. 해방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대개인이, 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 혁명 과정에서 혁명의 걸림돌은 바로 그 대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론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사회주의 내지는 이 생태 사회로의 저산을 얘기했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해만을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행복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혁명의 걸림돌이요 녹색 사회로 가는 거에 걸림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론가들의 담론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이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성의 호소라고 하는 게 그리고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정서를 좀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만 이론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는 투쟁을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의식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새로운 사회로 가는 그 능력을 요즘 사람들이 capability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capability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전제 하에서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커다란 이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방향이 현실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주체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현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느낌과 이것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만 뭔가 추상적인 담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과 연대의 조건으로서 이렇게 제시한 게 이 5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제가 자연주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생태이론이나 환경이론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라는 혐의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하고 등치시키냐면 멜더스주의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존재 그리고 자연적 한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에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많은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안에 사회를 분석하는 것과 동떨어지게 되면서 환원으로 간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의 본질로 환원을 하거나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생물학 같은 이론적 조류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협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소위 페미니스트들한테는 녹색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 내지는 그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급진적인 담론과 생태적인 담론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한계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적인 지구라고 하는 어떤 그 행성의 자연적인 한계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나서 또 담론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는 환원론인 거죠. 즉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이긴 하지만 생물학적 존재로서 마시고 또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존재로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서는 사실은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제가 책에 논문에 글에서 썼던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의 두뇌 활동 내지는 지적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얘기할 때 인간 두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이런 것 없이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인간의 두뇌의 지적 활동을 생물학적인 화학과 생물학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환원론적인 이 자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막스가 대부분의 경우에 막스를 해석할 때 막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또는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거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막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유물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조건, 문화적인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자연적인 조건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뭔가 변화시키기도 하고 반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 조건을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자연적인 조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 조건 안에서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지나와왔고 어떻게 보면 반작용을 함으로써 생태적인 파괴라든지 환경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지 연구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환원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소위 페미니스트들하고 마르크시스트들하고 녹색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소통의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주의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겁니다. 계속 나왔던 생물학적 환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쟁점이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사람들은 보통 산드라 하딩이나 에리얼 샬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메리 멜러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근거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생태 에코 페미니스트인데 에코 페미니스트이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과 함께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그 어떤 조건 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를 비판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비환원론적인 자연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아직 제가 완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니즈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필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 내지는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니즈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던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포스트주의자들 얘기하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욕망 내지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그런 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는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전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필요의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또 발전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들을 즉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니즈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니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니즈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즉 여성의 입장과 장애인의 입장과 그리고 어떻게 생태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니즈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고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강한 의미에서 고정되어 있는 즉 인간은 모두가 보편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죠.
니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 보편성에 추구하지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니즈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로서의 니즈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니즈라고 하는 걸 끌어내서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사회 모형을 만들 때 그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모델 내지는 또는 생활 방식의 모델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뭐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적인 소통 내지는 어떤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니즈가 뭔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니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니즈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화폐적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니즈는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지금의 시스템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니즈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니즈를 느끼는 사람 개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지금의 시스템들을 바꿔낼 건가, 즉 운동의 시작과 그리고 투쟁과 그리고 그것을 연대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형태일 수도 있고요. 경제 모델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협동조합의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같은 공감들을 형성하는, 하지만 니즈는 항상 제가 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니즈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니즈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식되지 못했던 니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니즈를 얘기하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이게 니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관념과 또는 이념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니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적지는 않았는데 그 필요 내지는 니즈에 기초한 참여 경제 계획의 모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니즈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끌어내고 그 사이에서 논의를 통해서 단순히 이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은 뭐냐, 지금에 있어서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묻혀져 있고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 그리고 그 니즈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저 담론이라고 하는 게 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관계된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속 담론과 담론 사이의 평행선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서 비판을 받거나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뭔가 이거는 아니라고 자기 비판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갈 수 있는 근거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필요를 설명해내고 그걸 통해서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고 스스로가 그 이론에 대해서 자기 비판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좋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요. 스스로가 말이 좀 꼬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물론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하는 건 사회적 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회적 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그 사회적 구성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적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모델 속에서 소외되고 착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외되고 착취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 내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를 스스로가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케이퍼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는 여기까지.